서울 근교의 조용한 소도시, 가평군 청평면의 작은 아파트 단지 3층에 사는 이서연의 삶은 한때 단정하고 평화로웠다. 모든 것이 마치 오래된 찬장 속에 가지런히 접힌 부드러운 수건처럼 깨끗하고 제자리에 있었지만 이미 신선함을 잃고 있었다. 그녀가 살던 집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은 그녀의 결혼 생활 비밀을 서연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남편 한주는 처음에는 모범적인 남편처럼 보였다. 술도 마시지 않고 폭력도 전혀 없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큰 성과였다. 친구들은 넌 참 운이 좋다고 부러워했다. 하지만 한준의 가장 큰 칭찬은 언제나 오늘은 꽤 멀쩡해 보이네였다. 로맨틱한 칭찬이라기보다는 마치 진단서 같은 말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마치 드라마의 시나리오처럼 완벽했다. 함께하는 아침 식사, 저녁 드라마 시청, 아파트 베란다에서 즐기는 바비큐 파티까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따뜻한 물처럼 그 환상적인 삶의 색이 바래갔다. 남은 것은 회색빛의 무미건조한 일상뿐이었다. 한주는 퇴근하면 TV 앞에 앉아 마치 화면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서연은 그 옆에 앉아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조용히 존재했다. 대화는 소금 어디 있어? 전기세 언제 낼 거야? 같은 질문뿐이었다. 입맞춤은 너무 형식적이어서 서연은 한준이 그것을 재채기하듯 반사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서연은 결혼 생활을 살리기 위해 머리를 자르고 머리색도 바꾸었다. 때로는 야성적인 곱슬머리로, 때로는 단정한 생머리로 변신했다. 열정 재점화에 관한 기사도 읽고 몇 번이나 비싼 속옷도 샀다. 그 속옷 가격은 마치 시장에서 렌틸콩 2봉지값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나 모르는 척했다. 아마도 그는 서연의 감정을 자신의 세계에서 산들바람처럼 미약하게 느꼈을 뿐 굳이 신경 쓰지 않았다. 결국 서연은 떠났다. 문을 쾅 닫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고 가방을 챙겨나갔다. 거울 앞에 서서 둥근 얼굴, 밝은 피부, 모든 실망을 담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 머리는 밝은 갈색에 살짝 웨이브가 져 있었고 항상 불만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의 몸에 꼭 맞는 심플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마침내 자신에게 허락을 내린 듯했다. 작은 은 귀걸이, 소박한 목걸이, 그리고 자유가 그녀의 상징이었다. 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시험에서 낙제한 학생 같았다. 처음에는 자존심 강한 전화가 오더니 점점 절망적인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너는 내 전부야. 다 이해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그 기회는 서연 자신에게 주어졌다. 첫 주는 힘들었다. 집안의 침묵은 숨 막혔다. 숟가락이 컵을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너 혼자야라고 고함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서연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쌉싸름한 초콜릿, 진한 와인, 그리고 따뜻한 담요의 맛과 같았다. 집에서는 양말만 신고 무릎까지 오는 헐렁한 셔츠 차림으로 돌아다녔다. 예전에는 남편 앞에서 절대 입지 못했던 차림이었다. 침대에 누워 차를 마시고 이불도 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밝은 얼굴을 한 새끼 강아지를 데려왔다. 이름은 구름이었다. 친구들은 믿지 못했다. 정말 완전히 혼자야? 거짓말하지 마. 누가 옆에 있잖아. 마치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 같았다. 나에겐 나밖에 없어. 서연은 답했다. 그리고 거품 목욕, 바닐라 향크림, 구름과 함께하는 해변 산책이 이어졌다. 오랜만에 그녀는 더 이상 배고픔을 참거나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야 할 필요가 없었다. 남자를 찾지도, 데이트 앱을 넘기지도, 마트에서 누굴 쳐다보지도 않았다. 단지 살고 처음으로 진짜 느꼈다. 숨 쉬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숨 쉬는 것을.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몇 달 후에야 말할 수 있었다. 서연은 혼자가 벌칙이 아니며 침묵 속에 자유가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침묵은 와인과 같았다. 처음에는 부드럽지만 점점 무거워졌다. 특히 한밤중에 맨살에 가벼운 실크 가운이 감싸고 있을 때
시계의 똑딱거림이 심장박동을 덮어버리는 듯한 그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은 생각으로 가득 찼고 잔에는 가평의 지역 와인인 반달 곡물 반달 달콤한 와인이 살짝 흔들렸다. 창가의 맨발은 살짝 구부러진 다리와 함께 버건디색 레이스 장식의 얇은 니트 가운을 걸쳤다.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머리는 살짝 젖은 듯 부스스하게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기억들처럼. 영화 속 누군가가 그녀에게 사랑에 빠져야 할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오직 구름만 있었다. 구름은 문 앞에 누워 귀를 살짝 움직이며 서연이 깨어있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서연이 침대에 누우며 야은 이불을 덮었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그러다 발끝에서 가벼운 움직임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숨결로 살며시 피부를 스치는 듯했다. 그 촉감은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눈을 감고 몸은 긴장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온 몸의 세포가 공기를 들이마셨다. 무섭지 않았다. 이상하지만 자극적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낯선 존재가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걸 느꼈다. 허락을 구하듯 심장이 다시 소녀 시절처럼 뛰었다. 어둠 속에서 꿈을 베개 밑에 숨긴 그 소녀가 바로 자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가 아니었다. 여성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걸 알았다. 그래서 쫓아내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 느낌 속에 머무르게 했다. 구름도 그녀를 느끼고 있었다. 따뜻한 몸, 숨결, 몸 구석구석을 아는 코,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조심스럽고 섬세하며 거의 다정했다.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서연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존재였다. 가볍게 떨리는 숨결, 멈칫하는 한숨. 어디가 떨리고 왜 떨리는지 알고 있었다. 모든 게 선 안에 있었지만 그 경계선에 가까웠다. 이성과 욕망, 습관과 본능 사이의 경계. 누가 자신을 조종하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자신인가? 아니면 오랫동안 잠겨 있다가 갑자기 넘쳐나온 무언가인가? 아침에 부끄러움은 없었다. 다만 가벼운 수줍음과 깨어난 후 크게 말할 용기가 없는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몸에 밀크 화이트, 얇은 끈 달린 어깨가 드러나는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었다. 연핑크 플랫 슈즈와 몇 년 전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자수정 반지가 손가락을 장식했다. 거울을 보며 깨달았다. 변했어. 단지 남편을 떠난 게 아니라 자신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가평의 산들바람 부는 어느 저녁, 서연은 약국에서 돌아왔다. 하얀 앞치마 위에 회색 니트 터틀넥과 진한 남색 연필 스커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한 올림머리였다. 입술에는 연한 분홍빛 립글로스, 눈에는 하루의 피로와 신비로운 평온함이 있었다. 고객들에게는 냉철하고 다소 거리감 있는 태도였지만 그녀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날은 노인들의 혈압 논쟁, 임산부들의 검사 결과, 그리고 미니버스 기사와의 짧은 유혹 같은 하루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일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구름이 문 앞에서 신나게 기다리고 있었다. 눈은 반짝이고 꼬리는 아이처럼 즐겁게 흔들렸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그를 안아 냄새를 맡았다. 구름은 그녀의 외로움 중 가장 부드러운 접촉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옛 습관대로 섬세하고 우아한 흰 속옷을 고르고 몸에 딱 맞는 버건디색의 반투명한 실크 가운을 걸쳤다.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이 옷들은 자신과 화해하고 재발견한 상징이었다. 예전엔 남편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해 입었다. 욕실에 촛불을 켜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을 틀었다. 따뜻한 분위기가 몸속에서 새로운 삶의 깨어남을 일으켰다. 침대에 누우니 구름이 조용히 옆에 다가왔다. 서연은 눈을 감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구름의 숨결이 피부의 다하 본능을 자극했다. 그 순간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흥분되는 춤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자기를 잃지 않으려 애쓰며 내면의 욕망 리듬에 맞춰 움직였다. 아침이 오자 흰 드레스, 연핑크 플랫 슈즈,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자수정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있었다. 서연은 가평 청평면의 밤바람에 실려오는 소나무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가 걷는 골목길은 오래된 돌담과 작은 한옥들이 어우러진 평화롭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나는 곳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가 입은 크림색 끈 원피스는 몸에 딱 맞아 그녀의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냈다. 원피스 위에 수놓은 작은 반짝이는 구슬들은 마치 별빛이 내려앉은 듯 반짝였고, 발끝에는 누드톤의 하이힐이 그녀의 다리를 한층 더 길고 우아하게 보이게 했다.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로 어깨를 타고 흘렀으며 몇 가닥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살짝 흩날렸다. 목에는 가느다란 금빛 체인이 빛났다. 입술은 연한 장미빛 립스틱으로 물들여져 있었고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에메랄드처럼 깊고 매혹적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출 만큼 그녀의 존재감은 강렬했다. 물론 서연은 그 사실을 웃으며 넘겼다. 눈길 끌기 딱 좋은데 내가 슈퍼모델인 줄 알겠네 라고 혼잣말하며 살짝 혀를 내밀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함께하는 구름이 있었다. 작은 흰색 포메라니아는 발을 맞춰 걷다 가끔은 앞서 달려가며 짖었다. 구름의 귀여운 모습과 활발한 움직임은 서연의 마음에 따뜻한 위안을 줬다. 구름아, 너도 오늘은 내가 좀 화려한 옷 입은 거 알아? 구름은 마치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준이 남아있었지만 그와의 관계는 이미 과거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변가 작은 카페 달빛 정원을 지나던 그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바로 오랜 친구이자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민재였다. 민재는 키가 크고 살짝 구레나룻이 난 얼굴에 깊은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스포츠 재킷을 걸치고 있었으며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치 않은 따뜻함과 무게감을 담고 있었다. 서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이렇게 멋져졌어?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서연도 미소 지으며 답했다. 민재야, 너도 여전하네. 여기서 만나다니 인연이란 참 신기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카페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민재는 최근에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서연은 자신도 변화한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이야기는 어느새 지난 추억과 현재의 고민으로 깊어졌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나까지 힘이 난다. 민재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속으로 다짐했다. 이젠 두려워하지 말자.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리자 그녀는 잠시 멈췄다. 화면에는 미확인 번호가 떠 있었다. 호기심에 전화를 받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의 서연 씨, 과거는 쉽게 잊히지 않죠? 당신이 모르는 진실, 곧 밝혀질 겁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서연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누굴까? 그리고 무슨 진실일까? 그날 밤, 서연은 집에서 구름과 함께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물결 위에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선 새로운 불안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내가 찾는 자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때 갑자기 현관문 아래에 작은 쪽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서연은 조심스레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답은 바다속에 있다. 준비되었나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구름을 바라봤다. 구름은 마치 이해한다는 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구나. 그 순간 집 안 불빛이 깜빡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의 눈동자가 더욱 빛났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서연아, 넌 이제 도망칠 수 없어. 바깥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구름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서연은 얼굴에 미소를 띠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둠 속에서도 나는 빛날 거야. 그렇게 가평의 밤은 또 다른 미스터리를 품은 채 깊어갔다. 서연은 새벽녘까지 잠들지 못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가평의 산자락이 어슴푸레한 빛을 머금고 있었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부드러운 속삭임을 전했다. 거실 한켠에는 구름이 몸을 둥글게 말고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 작은 몸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손에 든 쪽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모든 답은 바닷속에 있다. 바다. 가평은 내륙이어서 바다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의미를 곱씹으며 머리를 굴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과거에 무언가가 바다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익숙한 번호였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이민재.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민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차분히 말했다. 민재야, 사실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누군가 나한테 쪽지를 남기고 이상한 전화를 했어? 모든 답은 바닷속에 있다고. 바다. 그건 분명히 무슨 단서일 거야. 가평에서는 바다가 멀잖아. 혹시 예전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거 아니야? 민재가 진지하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예전 일이 떠올라. 기억하기 싫었던 그날들. 하지만 다시 마주할 준비는 되어 있어. 둘은 그날 밤 함께 만나 과거의 흔적을 추적하기로 약속했다. 서연은 오랜만에 느끼는 두근거림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나는 진짜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 다음 날 서연과 민재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카페 이름은 파도소리. 이름처럼 창문 너머로는 잔잔한 호수가 펼쳐져 있었다. 민재는 노트북과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을 들고 나왔다. 서연아, 여기 예전에 우리가 함께 갔던 바닷가 사진이야. 너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민재가 사진을 건넸다. 서연은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 자신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곧 긴장으로 바뀌었다. 그 바닷가는 그녀가 잊으려 했던 비밀의 장소였다. 그날 밤 너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 누군가가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 구름이라는 이름도 단순한 강아지 이름이 아닐 수 있어. 서연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어떻게? 내가 조사한 바로는 구름은 너의 과거와 연결된 비밀 조직의 코드네임일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강아지가 아닌 감시자일 수도 있다는 거지. 민재가 진지하게 설명했다. 서연은 머리를 감싸주며 생각에 잠겼다. 그럼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던 존재가 바로 구름이라는 건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리고 그 존재가 내가 자유를 찾는 여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거야. 그 순간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 서연이 과거 대학 시절 잠시 교류가 있었던, 그러나 연락이 끊긴 신비로운 인물이었다. 서윤은 두 사람의 테이블 앞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당신이 찾는 답을 알고 싶다면 나와 함께 가야 해요. 서연과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미스터리와 위험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다. 좋아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세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어딘가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 구름은 조용히 그들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멀리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는 음산한 웃음을 터뜨리며 중얼거렸다. 서연 씨,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군요. 가평의 밤은 다시 한번 깊은 비밀과 위험을 숨긴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서윤과 민재와 함께 가평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강릉의 한 낡은 모텔 로비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거센 바람에 밀려 부서지는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밤바다를 흔들고 있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악보의 리듬처럼 공간을 채웠다. 서윤은 검은 롱코트 단추를 단단히 채우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슬픔과 후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서연 씨,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지낸 진실은 이 바다 밑에 묻혀 있어요. 그날 밤, 내가 본 것과 겪은 모든 일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죠. 서연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죠? 왜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서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건 내가 그들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은 누군가가 평생 감춰왔던, 그리고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될 진실이었죠. 민재는 노트북을 열어 오래된 뉴스 기사와 사진을 펼쳤다. 여기 10년 전 강릉 앞바다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기록들입니다. 그 사건과 내 과거가 묘하게 얽혀 있어요. 그때 사라진 사람들이 바로 그 비밀을 알고 있었거나 그 비밀에 가까워진 사람들이었죠.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손에 쥔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 자신과 친구들이 바닷가에서 함께 웃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의 순수함이 지금은 오래전 먼 기억처럼 느껴졌다. 그럼 내가 그 비밀을 풀 수 있나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선택한 길이에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내가 움직이는 모든 순간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때 구름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창문 쪽으로 날카롭게 짖기 시작했다. 서연은 놀라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민재가 휴대폰을 꺼내 주변을 살폈다. 여기선 안전하지 않아. 빨리 움직여야 해. 서연과 두 사람은 서윤의 안내를 따라 모텔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오래된 가구와 흐릿한 조명으로 어딘가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서윤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 안에 내가 알아야 할 단서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직접 바닷속으로 가야 해요. 서연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낡은 지도와 작은 방수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 안에는 바닷물에 적신 듯한 오래된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은 파도 아래, 감춰진 시간을 넘어 너를 기다린다. 서연은 편지를 손에 꼭 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 순간 모텔방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며 강한 손길이 서윤의 팔을 잡았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굵고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윤은 놀라지 않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누구든 서연 씨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위협적인 눈빛을 보낸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진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걸 명심하세요. 남자가 나가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서연은 구름을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위험이 있든 내가 원하는 자유를 찾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바다로 향했다. 파도는 여전히 거칠었고 하늘은 흐릿하게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윤은 서연에게 방수가 잘 되는 잠수복을 건넸다. 이제 바닷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해요. 서연은 몸을 잠수복에 맞추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구름은 잠시 망설이다가도 그녀 곁에 바짝 붙어 있었다. 내가 널 지켜줄게. 구름아. 바다에 몸을 담그자 차가운 물이 피부를 감싸며 온몸을 깨웠다. 서연은 수면 아래로 깊이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오래된 난파선 조각과 바닥에 흩어진 무언가들이 보였다. 그중 하나는 낡은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녹슨 열쇠와 함께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다. 일기장에는 누군가의 간절한 고백과 비밀스러운 암호가 적혀 있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다. 이건 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야. 그 순간 바다 위에서는 서윤과 민재가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구름은 해변 모래사장에 앉아 발끝을 파고드는 차가운 모래를 느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제부터는 도망칠 수 없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어둠 속에 숨겨진 누군가가 망원경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서연 씨, 당신이 찾으려는 진실, 그 끝은 파멸일지도 모릅니다. 그 바람 부는 강릉 바닷가에서 서연의 운명은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강릉 해변가의 낡은 방파제 위에 앉아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고 그녀가 입은 딥네이비 컬러의 실크 블라우스는 바람결에 살짝 흔들렸다. 블라우스 밑단은 허리선에 살짝 걸쳐져 그녀의 군살 없는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슬림한 검정 슬랙스와 함께 세련된 돛이 여성의 우아함을 자아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정 스틸레토 힐이 자리 잡았다. 이 모습은 마치 바다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한 줄기 별빛 같았다. 손목에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은색 시계가 고요하게 시간을 알렸고 목에는 가느다란 플래티넘 체인이 반짝였다. 입술은 자연스러운 누드톤으로 물들였지만 눈동자는 단호함과 함께 깊은 내면의 불꽃을 품고 있었다. 구름이 그녀 곁에 바짝 다가와 몸을 비볐다. 서연은 그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다. 너만은 나를 믿어줘, 구름아. 구름은 작은 몸으로도 묵직한 존재감을 발산하며 그녀를 지켰다. 그날 밤, 서연과 민재, 그리고 서유는 강릉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모였다. 카페 별빛 정원은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과 은은한 조명 덕분에 마치 시간을 거스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세 사람은 지난밤 바닷속에서 찾은 일기장과 열쇠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일기장은 분명히 내 가족과 깊은 관련이 있어. 민재가 조심스레 말했다. 여기 적힌 암호를 풀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야.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하지만 그 암호를 푸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어둠과 마주해야 해요. 준비됐나요?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준비됐어요. 이제는 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다. 구름은 즉시 경계심을 드러내며 짖기 시작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서윤이 조용히 경고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걸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긴장감을 느꼈다. 서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며칠 뒤, 서연은 강릉 근처의 한 폐허가 된 등대에 도착했다. 바람에 바랜 흰색 페인트가 벗겨진 등대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섰다. 벽에는 오래된 지도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서연의 가족 사진과 닮아 있었다. 등대 꼭대기로 올라가자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바다를 응시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미확인 번호가 떠 있었다. 전화를 받자 낮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내가 찾는 답은 곧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라. 모든 진실이 너를 구하지는 않을 테니. 전화가 끊기자 서연은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하지 못해. 등대 바닥에서 그녀는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작은 USB가 들어 있었다. 서연은 그것을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뜬 파일들은 그녀의 가족과 관련된 거대한 부패와 음모를 담고 있었다. 그때 등대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서연은 급히 USB를 챙기고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은 분명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가 낮게 말했다. 서연은 차분하게 맞섰다. 아마도.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갈 거예요. 그 순간
구름이 갑자기 남자에게 달려들며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서연은 그 틈을 타 등대 밖으로 뛰쳐나왔다. 바깥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바다를 환하게 비추었다. 서연은 온몸이 젖은 채로도 빠르게 달렸다. 마음속에선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폭풍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더욱 빛났다. 자유를 향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둠 속 누군가는 멀리서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서연 씨,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어둠이 뒤섞인 그 밤, 서연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